안녕하세요. 마가텍쌤입니다. 오늘은 운동과 건강관리 첫 번째 단원인 운동과 자세 관리의 내용 중에서 바른 자세와 자세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려면 바른 자세 유지가 매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세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자세를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청소년기의 성장 특징과 바른 자세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체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신체 구조에 따른 바른 자세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평소에 잘못 취하고 있는 자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체 질환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이고, 그리고 그 자세를 구분할 수 있는, 바른 자세를 진단할 수 있는, 또 잘못된 자세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기에 운동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계속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제시된 대로 골격, 우리 신체 골격을 의미하죠. 신체 골격과 근육을 형성해 주고요.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원만한 사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런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성을 함양시켜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생활을 위해서 기초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운동인데요. 그 운동하기 전에 우리 평소에 뭐 앉아 있을 때라든지 걸어갈 때라든지 뭐 누워 있을 때라든지 우리 지난 시간에 잘못된 자세들을 좀 많이 봤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지금 그림으로 묘사를 해봤는데 걸음걸이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걷는 팔자 걸음이 있겠고요. 또 안짱 걸음이라고 하는 발을 이렇게 모아서 걷는 예, 안짱 이렇게 모아서 걷는 안짱 걸음이 또 있고요. 그 상체가 이렇게 등이 굽어져서 구부정하게 걷는 걸음이 또 있겠고요. 그 너무 지나치게 예전 뭐 양반들처럼 그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이렇게 그러면 거만하게 걷을 수도 있고 상체를 뒤로 젖혀서 오히려 무리가 오는 걸음걸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걸음걸이를 통해서 우리 신체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시간 누적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요. 뭐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알고 봤더니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이런 자세로 인해서 생기는 피로가 생길 것 같고요. 척추관 협착증, 우리 척추라고 하는 우리 등뼈, 목뼈부터 이 등뼈, 허리뼈, 이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에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 뭐 이렇게 이 골반이 틀어질 수 있는 문제가 또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된다면 무릎이나 이런 발목, 더 나아가서 허리에도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잘못된 자세들, 뭐 지금 걷는 자세만 예를 들었었는데 이런 잘못된 습관이 지속되다 보면 신체 이상을 더욱 빠르게 가속화를 시킵니다. 신체 이상 증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신체의 모양이 변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 소화기관이라든지 우리 이 장기들 있죠. 이 기관들까지도 부정적인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 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자세를 잘못된 자세와 올바른 자세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검사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설문 검사입니다. 뭐 설문 검사 얘기만 들어도 알겠죠? 뭔가 이렇게 체크하는 건데요. 척추나 허리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픈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픈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선생님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신체 부위 중에서 뒤틀리거나 휘는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있나요? 네. 선생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뒤틀리거나 휘는 것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처럼 어떤 내 신체의 특징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질문 형태로 이렇게 검사하는 게 설문 검사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각 검사입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 자세 진단의 기준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어깨 검사입니다. 예, 선생님도 어깨가 지금 약간 좌우 평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뭐 이 배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 한쪽 라켓 운동, 뭐 이렇게 배구 스파이크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발달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좌우 어깨 균형이 선생님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깨 검사를 통해서 자세가 올바른지 음, 잘못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요. 또 골반 기울기, 이 골반이 어딘지 알죠? 네, 골반이 좌우가 평형한지 안 한지를 보고 또 자세를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리 굴곡 검사인데요.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나왔듯이 뭐 이렇게 팔자 걸음을 걷는다든지 안짱 걸음을 걷는다든지 하다 하게 되면 다리가 이렇게 O자형으로 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휠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 친구는 자세가 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척추 힘 정도 검사인데요. 척추가 뭐 우리 흔히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과도하게 전만증이 생기든지 후만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측만증이 생긴다든지 네, 이렇게 휘어진 모양을 보고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추 목뼈죠, 목의 그 모양을 보고서 또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체 기울기 검사 이렇게 앞으로 굽어진 정도에 따라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골반 아까는 골반 좌우의 평형을 봤는데 지금은 골반 전후 전후의 기울기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선 그 설문 검사와 그 다음에 시각 검사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자세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면 조금은 전문적인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증상이나 그 다음에 이게 그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한번 볼 텐데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X선 검사입니다. 흔히 엑스레이 찍는다고 하죠. X선 검사는 X선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전자기파를 인체에 이렇게 투과를 시켜서요.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인체 내부의 골격계의 형태나 그 다음에 신체 불균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척추가 휜 모양, 뭐 골반이 틀어진 모양, 어깨가 안 맞는 모양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찍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하다가 뼈가 조금 부러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실제 이렇게 방사능이라고 하죠. 그 X선 촬영하는 데가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촬영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사진 같이 착각하면 이렇게 X선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나오는 대로 골격계, 그러니까 뼈는 좀 명확하게 보이고요. 그 인대도 간혹가다 찍힙니다.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내장기관이나 아니면 이런 신경계 같은 곳은 나오지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족저경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한자를 아는 친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을 텐데 이 발의 모양을 보고서 여러분들의 자세를 판단하는 검사인데요. 이 족저경이라는 투명한 발판 위에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올라가면 거울처럼 투명하게 비춰집니다. 투명한 발판 위에 올라가서 발바닥이 여러분들의 체중을 지탱하는 형태를 분석해서 자세의 불균형과 통증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발바닥을 이렇게 지면에 부착했을 때는 이 체중을 고르게 분산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탱을 해줘야 되는데 자세가 불균형한 사람들은 이 한쪽에 과도하게 부하가 걸려서 더 많은 면적이 있다든지 이렇게 좌우가 불균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공명 영상 촬영이라고 하는 검사 방법인데요. 쉽게 흔히 이거를 MRI 촬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X선 검사는 약간 전자기파를 이용했다면 이거는 자기장을 발생해서 촬영을 하고요. 약간은 이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진처럼 윙 이렇게 어떤 관처럼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자기장을 발생하는 기기에서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인체 조직의 형태에 관한 영상 정보를 얻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MRI는 X선 검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3차원적으로 뿅뿅뿅뿅뿅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의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TV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면 이렇게 뇌 같은 모양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쭉쭉쭉 이렇게 돌아가는 화면을 본 적이 있을 텐데요. 바로 그것이 MRI 촬영, 자기공명 영상 촬영 방법으로 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신체의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적외선 체열 검사인데요. 여러분들 신체에서 열이 나죠. 우리가 뭐 그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36.5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신체 부위에 따라서 이런 열이 조금 더 발생하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서 방출되는 소량의 미량의 적외선을 이용해서 체열, 그러니까 신체에서 나는 열의 형태와 변화를 감지해서 여러분들 체열 분포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비치면 지금 사진과 같이 체온이 좀 높은 부분은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그 체온은 낮은 부분은 파란색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분포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자세 불균형과 통증의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불그스름함 쪽이 약간은 통증이 있을 법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적인 검사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들 평소에 목이 좀 뻐근한데 아니면 허리가 좀 아픈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또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바로 이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이 자세에 대한 어떤 증상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한 가지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척추 측만증,
우리 척추가 옆으로 이렇게 휜 그걸 어떻게 자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힘을 빼고 좀 똑바로 앉아서 있다 보면 지금 선생님도 지금 영상에 나오듯이 어깨선을 한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깨선을 봐서 좌우 어깨 높이가 다르다거나 똑바로 서 있었을 때 이 한쪽 이 갈비뼈가 좀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 그리고 똑바로 서 있을 때 위쪽도 이렇게 가슴 쪽이죠. 상체가 한쪽이 이렇게 더 튀어나와 보인다든지, 그리고 이게 허리를 살짝 구부렸는데 이 등을 한번 만져보세요. 한쪽 등이 좀 더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똑바로 섰을 때 골반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 이렇게 그대로 엎드려 있는 경우에 다리를 이렇게 한번 쭉 비교해 봤을 때 한쪽 다리가 긴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이 척추 측만증을 좀 의심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유독 한쪽 신발 바닥이 유난히 빨리 닿는 경우도 이 다리의 길이가 안 맞거나 아니면 골반의 길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 척추 측만증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척추 원반 탈출증입니다. 뭐 이거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 디스크가 그러니까 돌출이 됐다면 뭐 때에 따라서는 이 신경을 건들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하체를 들어 올릴 수도 없는 상황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허리가 좀 통증이 있다거나 다리가 평소보다 좀 많이 당기는 경우, 그리고 걷거나 뭐 가볍게 걷는 것조차도 좀 어려운 경우도 이 척추 원반 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목 디스크인데요. 목 뒷부분이 좀 이렇게 뻐근하거나 이 어깨나 등이 자주 결리는 느낌이 들 때는 목 디스크를 한번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 경추, 이 목뼈를 중심으로 이 신경들이 또 다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상체와 연결된 이 신경이 건드리기 때문에 목 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 척추 원반 탈출증처럼 이 디스크가 나온 이 신체 질환이죠. 그래서 그것이 신경을 눌러서 이 손이나 이 팔 쪽에, 그다음에 어깨 쪽에 약간 저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바로 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거북목 증후군인데요. 우리 너무나도 많은 친구들이 요새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수업을 들으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없나요? 네, 거북목 증후군은 목을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너무 아픈 친구들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선생님 조금 아프네요. 예, 목을 뒤로 젖혔을 때 아픈 경우, 그리고 등도 같이 이렇게 굽은 경우, 그리고 어떤 베개 잠잘 때 뭐 높거나 낮거나 아니면 베개를 베지 않거나 했을 때 뭔가 잠을 자는데도 계속 이 목이 좀 이렇게 불편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 이 거북목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난 검사를 하나 볼 텐데요. 한번 집에서 지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닥에 십자 모양으로 뭐 선을 긋거나 테이프를 한번 붙여보고요. 거기 정 가운데 한번 서봅니다. 그리고 눈을 꼭 감고, 눈 뜨면 안 되겠죠? 그렇죠? 눈을 꼭 감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50회 정도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시작은 어디서 했죠? 우리 십자 중앙에서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면 골반이 불균형하지 않고 이게 똑바른 친구들은 그 십자 모양 중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겠지만 이 제자리 걸음을 한 후에 눈을 딱 떴을 때 그 처음에 십자 중앙에 위치하지 않은
친구들은 골반이 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음 위치에서 내가 눈 딱 뜨는데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골반이 왼쪽 골반이 오른쪽으로 틀어졌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왼쪽 방향으로 이동되어 있다면 오른쪽 골반이 왼쪽으로 틀어진 상태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이동이 됐다면 골반이 뒷방향으로 틀어진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의도적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골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가벼운 방법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선생님과 같이 요 거북목 증후군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해볼 텐데요. 아까도 선생님 잠깐 설명했죠. 우리 전체 지금 기준이 몇 가지가 있냐면 총 8가지의 기준이 있네요. 이 8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거북목 증후군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을 뒤로 젖히면 아프다. 우리 아픈 친구들은 네, 체크를 해주세요. 선생님 좀 지금은 안 아픈데요? 가끔씩 아플 때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안 아프네요.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두 번째, 목과 어깨가 자주 결리고 딱딱하게 굳는다. 이 부분은 좀 자주 결리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좀 단단하고 목과 어깨가 단단해. 일단 하나 선생님 체크. 세 번째, 등이 굽었다. 등이 굽었다. 등은 선생님 안 굽은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잠버릇이 나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선생님은 그런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얌전하게 잘 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베개를 사용해도 편하지 않다.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베개나 혹시 뭐 잠자리가 좀 바뀌어서 다른 베개를 이렇게 베었을 때도 좀 뭔가 자고 일어나는데 계속 뭔가 불편해요. 아니면 목이 좀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이런 친구들 있다면 체크를 해주시고요. 선생님은 사실 잠자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도 그냥 잘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베개를 사용해도 편하게 잘 잡니다, 선생님.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거울로 얼굴을 보면 귀의 높이가 서로 다르다. 선생님 영상으로 봤을 때 귀의 높이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지금 언뜻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목, 어깨를 비틀어 똑똑 소리를 내는 습관이 있다. 선생님 이거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뚝뚝 소리 나는 거 괜히 뭔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서 이거를 습관적으로 선생님들이 자주 하거든요. 목하고 앞으로도 막 하고 뭐 스트레칭 할 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막 소리 날 때까지 꾹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체크를 하겠습니다. 목이 앞으로 나온 구부정한 자세이다. 뭐 선생님 그렇게 막 많이 나왔나요? 옆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지금 어떤가요? 나왔나요? 네, 선생님 의도적으로 좀 뺐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목이 앞으로 나온 구부정한 자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지금 8개 중에서 2개를 체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몇 개나 체크가 되어 있나요? 네. 측정 개수 3개 이상이면 거북목 증후군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8개인데 3개, 그러니까 3개죠. 3개 이상이면. 그 다음에 8개 중에서 4개 이상이면 정밀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니까 여러분들 지금 자가 진단으로 했지만 평소에 그 생활 습관이 이렇게 잘못된 생활 습관이 한 4가지 정도 이상이면 좀 조금 의심해 보고 또 더 많다면 그 이상이라면 좀 병원 가서 정확하게 정밀 진단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통해서 문제 두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 건강 체력 평가의 자세 평가에는 뭐하고 뭐가 있었죠? 네, 우리 올바른 자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질문 형태로 이렇게 그렇다 아니다, 뭐 있다 없다 이런 형태로 이제 질문으로 했던 설문 검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각 검사가 있었죠. 예를 들면 어깨의 높이, 뭐 그다음에 뭐 목이 나왔나 안 나왔나, 등이 굽었나 안 굽었나, 이런 시각적인 요소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자세 진단의 전문 검사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MRI도 있었고 X선 검사도 있었고 족저경 검사도 있었고 뭐 이 적외선을 이용한 적외선 체열 검사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자기 공명 영상 촬영, 뭐 흔히 MR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네, 이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은 자기장을 발생하는 기기에서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이렇게 원통으로 보여지는 그 기기죠. 그 기기에서 고주파를 발생시켜서요, 인체 조직의 형태에 관한 영상 정보를 얻는 검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뭐 X선 같은 경우는 뼈나 가벼운 인대, 그다음에 뭐 약간의 그 내장 기관이 이게 형태 정도만 보여졌었는데, 이 MRI 같은 경우는 이 원통 전체적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좀 3차원적인, 그리고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 검사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